상견례, 두 가족이 만나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자리.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과거가 현재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서연이가 행복하면 돼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딸 서연의 남자친구, 부모를 만나러 온 민정.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20년 전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안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두 아이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20년 전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진짜 적이 다시 나타나는데 자네들이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과거의 비밀, 현재의 위기, 그리고 미래의 선택. 이 모든 것이 얽힌 운명적 재회가 지금 시작됩니다. 민정은 아침 일찍부터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딸 서연이가 어젯밤 갑자기 말했거든요. 엄마, 제 남자친구 부모님과 상견례하는 거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이날이 온 건가요? 24살이 된 딸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민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45살, 혼자 딸을 키워온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온 날들. 그래도 서연이만큼은 밝고 건강하게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엄마는 괜찮아. 서연이가 행복하면 돼.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떨렸어요. 남자친구 이준호는 좋은 청년이었어요. IT 개발자로 일하며 서연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하지만 상견례라니. 혼자 딸을 키운 엄마로서 상대방 부모들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서연은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어요. 엄마, 준호 아버지가 언론사 대표래요. 어머니는 전에 아나운서셨대요. 멋있죠?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어요. 언론사라는 말에 마음 한구석이 움츠러들었거든요. 자신도 오래전 신문 기자였던 적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민정은 서연과 함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으며 긴장이 더해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와 있던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 옆에 우아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진이에요. 준호 어머니입니다. 박민정입니다. 서연 어머니고요. 두 여자는 서로를 살펴봤어요. 유진은 예상대로 단정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정은 괜히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 걱정했죠. 저희 아버지가 조금 늦으신다고 하세요. 준호가 말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민정의 세상이 멈췄어요. 이강석, 20년 전 그 사람이었어요.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굳은 턱선. 민정의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강석도 민정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발걸음이 멈춰섰죠. 아버지? 준호가 이상하다는 듯 아버지를 불렀어요. 서연과 유진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민정의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들려다 놓칠 뻔했죠. 20년 전 그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사랑했던 그 사람,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 서연의 친아버지. 안녕하세요. 강석이 어렵게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 옆에 앉으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유진 옆자리로 갔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도 엄마를 향해
눈짓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민정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서연을 위해서 버텨야 했어요. 딸의 행복을 망칠 순 없잖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강석과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강석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합니다.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여보, 유진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봤어요. 준호와 서연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죄송합니다. 강석은 민정을 힐끗 보더니 서둘러 문 쪽으로 향했어요. 민정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서연을 생각하면. 잠깐만요. 민정이 일어섰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어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석이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섰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실내는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정은 딸의 맑은 눈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강석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20년 전 그날의 아픔과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감정들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엄마,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와 서연이 동시에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정은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조용했던 자신들의 삶에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거라는 걸. 강석의 얼굴에서 과거의 죄책감과 천재의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민정은 깨달았어요. 이 상견례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숙명적인 재회였다는 것을. 그날 밤 민정은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강석과 처음 만난 그 순간까지. 2000년대 초 따뜻한 봄이었어요. 당시 민정은 지역신문 기자였어요. 25살의 패기 넘치는 기자. 정의감이 불타올랐던 때였죠. 강석은 대형 언론사 기자였어요. 이미 이름을 날리는 탐사보도 전문가였어요. 두 사람이 만난 건 차민수 의원 비리 사건 때문이었어요. 이 자료 어디서 구했어요? 강석이 민정이 건넨 서류를 보며 눈을 빛냈어요. 차민수의 후원금 횡령 증거였어요. 민정이 몇 달간 추적해 찾아낸 것이었죠. 그건 비밀이에요. 민정이 미소 지었어요. 강석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경쟁 기자였지만 밤에는 한 팀이었어요. 진실을 파헤치려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였죠. 민정은 침대에서 몸을 돌렸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강석과 사랑에 빠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취재 현장에서 함께 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꿈꾸는 사이에 서로에게 끌렸어요. 하지만 강석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미안해, 민정아. 어느 날 밤 강석이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한테는 아내와 아이가 있어. 민정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하지만 사랑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석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몇 개월 후 민정은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강석에게 말해야 할까요? 기혼자의 아이를 가진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강석에게 말하기도 전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차민수 의원 비리 사건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강석이 조작 기사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말이 안 돼요. 민정이 강석에게 달려갔어요. 강석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강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거들이 모두 조작됐다고 나와. 내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거야. 민정은 알고 있었어요. 강석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언론과 여론은 이미 강석을 조작 기자로 몰아갔어요. 진짜 범인은 차민수였어요. 민정이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차민수가 모든 증거를 조작해 강석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차민수는 정치적 인맥을 이용해 강석을 구석으로 몰아넣었어요. 강석 씨, 제가 도울게요. 민정이 강석을 찾아갔을 때였어요. 강석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민정아, 미안해. 강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사라져야 해.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신분을 바꿔야 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뱃속의 아이 때문에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아이, 민정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강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민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석의 표정에서 모든 걸 잃었거든요. 두려움, 당황, 그리고 거부. 미안해. 민정아. 정말 미안해. 강석이 뒤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민정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아픔이 그대로였어요. 강석은 신분을 완전히 세탁했어요. 이강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언론계의 인맥을 이용해 다른 회사로 옮겨갔고 시간이 지나 온라인 미디어 회사를 차렸어요. 민정은 혼자 서연을 낳아 키웠어요. 차민수의 진짜 비리 증거들을 모아뒀지만 공개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안전이 걱정됐거든요. 차민수는 이제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었고 그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어요. 서연이만 지키자. 그게 민정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하지만 오늘 운명이 다시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민정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강석의 번호를 찾았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신분을 바꿔서 그런지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요. 딸에게 부탁해서 사돈어른 강석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강석의 목소리였어요. 20년 전과 똑같았어요. 강석 씨. 민정이구나.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겠지. 내일 만나자. 그렇게 통화가 끝났어요.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2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이제 시작될 진실과의 마주침. 과연 이 모든 걸 서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의 남자친구 아버지가 친아버지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정의 가슴속에서 20년 전의 사랑과 원망이 다시 꿈틀거렸어요. 다음 날 오후 민정은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 벤치에서 강석을 기다렸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그 사람과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멀리서 강석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예전보다 어깨가 구부정해졌지만 여전히 익숙한 걸음걸이였어요. 민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래 기다렸어? 강석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민정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한강물만 조용히 흘러갔어요. 서연이가 내 딸이야? 강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기회가 있었나요? 민정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당신은 신분을 바꿔 사라졌잖아요.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강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책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어요. 엄마, 저 준호와 집 나왔어요. 뭐라고? 민정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왜 그래, 서연아? 어제 일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부모님들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우리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딸이 집을 나갔다니. 강석도 전화 내용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아, 어디 있어? 엄마가 지금 가서 설명해 줄게. 싫어요. 진실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가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정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우리가 이럴 시간이 없어요. 민정이 강석을 봤어요.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강석도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젠장. 강석이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지금 후회해도 늦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이들을 찾아야 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일어났어요. 서연과 준호가 갈 만한 곳들을 찾아 헤맸어요. 대학교, 카페, 공원,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한 찜질방에서 두 아이를 찾았어요. 서연아. 민정이 딸을 껴안았어요. 서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엄마를 밀어냈어요.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요. 준호 아버님도 왜 그러시는지. 준호도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봤어요.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강석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까요? 민정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말할게. 엄마? 서연이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봤어요. 준호, 아버지는 엄마가 예전에 아는 분이야. 아는 분?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분이야.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 강석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아. 우리에게는 복잡한 과거가 있어. 복잡한 과거가 뭐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강석과 민정이 서로를 봤어요. 눈빛으로 대화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서연아. 민정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너를 낳을 때 아버지가 있었어. 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아버지가 준호 아버지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과 준호가 서로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매라는 뜻이에요? 서연이 비틀거렸어요. 민정이 딸을 붙잡았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호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야. 서연아. 강석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복남매야. 같은 아버지를 둔 거지.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어요. 서연과 준호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 못하는 거예요? 서연이 흐느끼며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민정 기자인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시죠? 차민수 회장 비서실입니다. 민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차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의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직접 들으시죠? 오늘 밤 10시 남산타워 아래 주차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석이 민정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누구야? 차민수예요. 강석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왜 갑자기? 우리가 만났다는 걸 알았나 봐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20년 전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민정은 딸과 준호를 봤어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아이들. 이제 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은 집으로 보내요. 민정이 강석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야 해요. 강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밤 10시 남산타워 아래 주차장. 민정과 강석이 나란히 걸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20년 전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어요. 차민수였어요.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지만 여전히 냉혹한 눈빛이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소름 끼쳤어요. 오랜만이야. 민정아? 강석이도. 차민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민정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우리를 불렀어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직설적이군. 예전 그대로야. 차민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자네들이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혹시 옛날 이야기라도 하는 건 아닐까 해서 말이야. 강석이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이에요. 우연? 차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자네 아들과 민정이 딸이 연인 사이라면서. 그것도 우연이라고? 민정과 강석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봤어요. 차민수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누군 줄 알아? 차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난 이제 대기업 회장이야. 정보력이 예전과는 다르거든. 민정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차민수의 눈빛에서 아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 차민수가 민정을 똑바로 봤어요. 자네가 가지고 있는 20년 전 그 증거들 말이야. 모두 없애버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차민수가 그 증거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만약 거부한다면? 강석이 물었어요. 그럼 모든 게 세상에 나오겠지. 차민수가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어요. 강석이 신분 세탁한 것도, 민정이 혼외자를 낳은 것도 말이야. 민정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모든 걸 조작해놓고 이제 와서 협박이에요. 조작? 차민수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 20년이 지난 지금? 강석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달려들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차민수의 권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차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요즘 민정이 딸 서연이가 참 예쁘더군. 그 청년 준호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
민정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아직 젊은 애들이잖아. 앞날이 창창한데 부모들 때문에 망치면 안 되지 않겠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해봐. 차민수가 여유롭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영상부터 봐. 차민수가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서연과 준호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몰래 촬영한 것 같았어요. 이런 강석이 이를 갈았어요. 아이들을 미행했어? 미행이라니. 그냥 관심이 있어서 말이야. 차민수의 미소가 더욱 소름 끼쳤어요. 자, 그럼 결정해. 증거를 없앨 건가? 아니면 아이들이 다치게 놔둘 것인가? 민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0년간 모아온 차민수의 비리 증거들. 그것들이 없으면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과 준호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민정이 간신히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면 되지? 차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밤까지만 기다려주지. 그 이후엔 모르겠어. 차민수가 차로 돌아가려다 다시 돌아봤어요. 참. 그리고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강석이 현재 와이프 유진 씨도 알게 되면 재밌겠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걸 말이야. 강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유진까지 끌어들이겠다는 뜻이었어요. 당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럼 내일 밤까지 답을 들려줘. 차민수가 차에 타고 사라졌어요. 뒤에 남은 민정과 강석은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저희 어떡하죠?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증거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건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야. 그럼 아이들은요? 민정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서연이와 준호가 위험해져요. 강석도 갈등했어요. 정의와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차민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힐 거야. 알아요. 하지만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서연이를 잃을 수 없어요. 이미 한 번 당신을 잃었는데 딸까지 잃을 순 없어요. 강석이 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20년 만의 스킨십이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차민수의 권력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걸. 멀리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밤이었어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강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정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차민수, 그 자식에게 굴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증거를 포기하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거예요. 강석이 잠시 침묵했어요. 밤새 고민했던 게 느껴졌어요. 위험해. 아이들이.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정의 마음속에서 기자로서의 열정이 다시 타올랐어요. 20년 전 그 정의감이 되살아났어요. 내가 도울게. 강석의 목소리에도 결의가 담겼어요. 언론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차민수를 막아보자. 그날 오후 민정은 자신의 작은 출판사로 강석을 불렀어요. 함께 작전을 세워야 했어요. 이 증거들을 보세요. 민정이 오래된 파일들을 꺼냈어요. 2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차민수의 비리 증거들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모았구나. 강석이 서류들을 보며 놀랐어요. 후원금 횡령, 공사 비리, 뇌물수수.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차민수의 권력이 문제예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언론사도 함부로 보도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 강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래된 동료 기자였어요. 강서가 무슨 일이야? 갑자기 차민수 관련 자료를 달라니. 중요한 증거가 있어. 도와줄 수 있어?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 차민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전화를 끊은 강석이 민정을 봤어요. 동료들이 도와줄 거야.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터뜨리는 거지. 민정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유진이 강석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유진이 거실에 앉으며 말했어요. 강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차민수가 유진에게 뭔가 말했나 봐요. 무슨 이야기? 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가 말하더군요. 서연이 엄마와 예전에 아는 사이라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확히 어떤 사이였는지 말해주세요. 강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강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년 전 잠깐 흔들렸었어.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연이가? 응. 강석이 고백했어요. 서연이는 내 딸이야. 유진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충격이 컸을 거예요. 준호는 알아요? 어제 알게 됐어. 유진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이복 여동생이라는 거네요. 유진아. 화가 너무 나요. 정말 많이. 유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더 중요해요. 유진이 강석을 똑바로 봤어요. 준호와 서연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강석이 당황했어요. 유진의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우리가 해결할게. 어떻게요? 차민수를 막는 거야. 그 인간이 모든 일의 원인이거든. 유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차민수 회장이요. 왜 그분이? 강석이 20년 전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유진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럼 당신이 조작 기자로 몰린 것도 모두 차민수의 짓이었어. 유진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 나쁜 사람이 그때 TV에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차민수 그룹 회장 20년 전 정치 스캔들 조작 의혹 제기. 강석과 유진이 놀란 눈으로 TV를 봤어요. 여러 언론사가 동시에 관련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민정과 강석의 작전이 성공한 거였어요. 강석이 급히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정아, TV 봤어? 네, 성공했어요. 민정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어요. 이제 차민수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과 준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며칠 후 5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민정, 강석, 서연, 준호, 그리고 유진도 함께였어요. 우리 진짜 결혼 못하는 거예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저희는 상관없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를 사랑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만 모르면 되는 거잖아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하고 싶어요. 유진이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이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겠네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이니까. 민정이 놀란 눈으로 유진을 봤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이상한 가족이 탄생했어요. 민정, 강석, 유진, 그리고 서연과 준호. 차민수는 결국 법정에 섰어요. 20년 전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강석의 명예도 회복됐어요. 6개월 후 서연과 준호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카페에서 가족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민정이 딸의 면사포를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행복해야 해, 서연아. 네, 엄마 고마워요. 서연이 엄마를 안았어요. 강석도 아들에게 말했어요. 서연이를 잘 부탁해. 네, 아버지. 준호가 대답했어요. 유진이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잘해보죠. 네, 고마워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상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누군가는 욕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행복이 먼저니까요. 진실은 결국 승리했어요. 그리고 사랑도 승리했어요. 인생이 말을 걸 때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